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로 김치를 오랫동안 만들어 온 집의 아들입니다. 김치가 워낙 유명한 집안이었던지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소풍을 가거나 요리를 해먹을 일이 있으면 김치를 빼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일까요? 저희 이상형 역시도 김치를 잘 담그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됐던 아내는 그런 저에게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였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요리를 잘하는 데다 고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언행까지.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어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싹싹한 데다 솜씨 좋은 며느리를 들이며 흡족해 하셨고요. 아내는 종갓집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사는 것에도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결혼식 이후부터 제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누나는 제 아내가 하는 것은 죄다 트집을 잡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나도 아내에게 잘해주고 좋은 말만 해줬었죠.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축하한다며 선물까지 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클럽에 갔다가 아내가 음주 가무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누나. 이제까지 저희에게 보여줬던 참하고 싹싹한 모습이 순내숭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누나, 어디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랑 음주 가무는커녕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라고. 내 눈깔이 삐지 않고서야 올케도 못 알아보겠어? 자꾸나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래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생사람 몰아세우는 거면 나 가만 안 있어. 누나 눈으로 봤다는 거 그거 말고 증거 있냐고. 와, 나랑 눈 마주치고 피하는 것까지 내가 똑똑히 봤대도? 올케, 클럽에서 나 마주치고 화들짝 놀랬었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네요. 살면서 클럽이니 뭐니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형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게 아닐지. 지금 올케 얼굴에 화장만 칠하면 딱 클럽에서 놀던 그 얼굴 된다니까?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다고. 눈알 있으면 이거 딱 올케 얼굴인 거 분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이게 무슨 집사람이냐고 코웃음 치더라. 조명 번쩍번쩍에 흐릿해서 얼굴 누군지도 못 알아보겠구만. 괜히 술 마신 기억에 생사람 잡지 말어, 누나. 그리고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누나도 정상적인 연애도 하고 결혼도 좀 하고 그러라고. 누나 노는 거 된다고 우리 집안 기둥뿌리 아주 거덜나겠다. 진짜 이 집구석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사람이 진짜 말을 해도 뭐 믿어주질 않고 거짓말쟁이 취급하는데 나도 한멸이다 난다. 누나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아내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반대하고 트집을 잡아댔습니다. 젓가락질부터 옷차림 하나하나 비판하며 태클을 걸어대는데 이건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제 아내 또한 처음에는 조용히 참으려 했지만 어느 날인가 한계에 다다랐는지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그날은 저희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절 위해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줬어요. 둘이서 오붓하게 방에서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벌컥 문이 열리더니 누나가 또 아내에게 허튼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올케, 내 동생 생일인데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저 클럽에서 놀다 왔어? 아님 다른 남자랑 뒹굴다 왔나?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 주려고 케이크 만들고 선물 준비한 게 전부인데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좀. 오늘 오후에 내가 클럽에서 음주감을 즐기고 있는 것도 봤거든? 이거 보라고. 너 낱낱이 다 찍혀 있으니까. 누나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준 사진에는 남자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웃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지운다면 비슷한 얼굴일 것 같기는 했지만 몸에 있는 전부터 체형까지 아내와 완연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누가 봐도 집사람 아닌데 또 누명 씌우는 거야?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고. 이번엔 내가 제대로 찍어 왔으니까.
저녁도 안 된 시간부터 술 먹고 싸돌아다니는 사람 말을 잘도 믿겠다. 엄마 아빠 혼내기 전에 양치하고 술부터 깨. 아니,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증거도 찍어왔잖아. 왜 내 말을 안 믿고 그러냐? 망할 동생아? 누나 서운하게. 이대로라면 누나가 이 집을 나가든지 우리가 이 집을 나가게 될 것 같거든. 나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참으니까 각오해. 집사람 자꾸 괴롭히는 거 또 한 번이라도 보였다간 내가 어떻게 화낼지 두고 보라고. 저는 누나에게 전에 없던 화를 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누나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 덕분인지 누나가 더는 아내를 괴롭히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누나 문제를 해결하고 한동안 평온하던 저와 아내.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다시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기다려주시던 부모님 역시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사슴피를 먹으라고 한다거나 부적을 베개에 넣어두라는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제시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싹싹한 아내답게 시부모님에게 싫은 티를 내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힘들어하는 게 눈에 훤히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여전히 아이가 들어서지 않기를 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임신 문제를 포기하자고 말을 했죠. 여보, 그냥 우리 애 없이 살아도 괜찮으니까 더는 무리하지 마. 아이 낳는 한약이니 뭐니 먹어봤자 효과도 없고 괜히 당신 괴롭기만 하고.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저렇게 기대하시는데 내가 부응해야지. 나 조금 더 노력해볼까 싶어. 병원도 가보고 진찰도 받아보려고 예약도 잡아놨는데 수요일에 당신이 차로 좀 태워다 줄 수 있겠어? 최근에 김치 사업 관련해서 이래저래 바쁘니까 내가 혼자 가도 괜찮고. 병원 데려다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당신이 나나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게 훨씬 힘든 일인데. 내가 전생에 무슨 업적을 세웠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다 만났냐.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병원의 직원으로 일하는 아내의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 간호사인 동창은 아내를 보고 아주 반가워했지만 아내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궁금해서 동창이라는 사람에게 아내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서로 붙어 다니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녔죠. 야, 남들 들으면 오해하겠다. 그냥 가끔 학교 수업 땡땡이 친 게 전부잖아. 당신 학교 수업 땡땡이 친 적도 있어? 얘 친구분 만난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또 알게 됐네. 이게 뭔 또 새로운 모습이라고. 당신은 바쁠 텐데 얼른 가봐. 에이, 이렇게 멋진 남편분 만났는데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누고 보내드리면 쓰나. 그래, 산부인과에는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만약 임신한 거라면 제가 꼭 축하를 해줘야 할 입장이라서 알고 싶네요. 간호사긴 하지만 의료지식으로 도움드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 사실 아내가 난임 때문에 좀 고민이 있거든요. 아내가 한약재까지 먹어가면서 매일 고생인데 답이 없네요. 그래서 병원에 진찰 잠깐 받아보러 온 겁니다. 제가 바빠서 그런데 친구분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그래야지. 친구 좋다는 게 또 뭡니까? 안심하시고 저한테 다 맡겨두세요. 휘죽휘죽 웃는 얼굴이 소감상이었던 아내의 동창. 아내의 난임 문제에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는 동창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해도 대놓고 주제를 전환하려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동창을 만난 이후부터 새벽에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니 뭔가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여보, 내가 추궁하거나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그 동창이랑 옛날에 안 좋은 관계였던 거야? 아니면 잠깐 사귄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 사귀기는 무슨. 단지 학교 다니면서 친구끼리 건너 알던 사이였던 것 뿐이야. 누구 하나 중간에 끼어 있어야 친하고 둘만 만나면 딱히 할 말 없는 그런 사이. 그런 거라니 그런 건 줄 알겠는데
당신 요즘 맨날 악몽 꾸는 것 같고 영 마음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나한테 말 못할 문제라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사실 병원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임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희망이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서 오랫동안 임신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정말 그게 될지 안 될지 걱정이 커. 내가 말했잖아. 애 굳이 안 가져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 있으면 난 행복하다니까. 고마워, 여보.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해볼게. 아내는 매일같이 애 낳는 약을 복용하며 요가 수업에 헬스를 끊는 등 자주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든지 시도해보겠다는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는 아이의 전용 카드를 만들어주고 전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누나는 그것을 고깝게 보고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며 또 난동을 피웠지만 부모님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였습니다. 이래저래 집을 비울 일이 잦아지게 되고 아내의 소비가 늘어가게 되는데도 믿고 기다려주고 있던 부모님과 저. 그 기간이 1년이 넘도록 지켜만 보고 있던 중 저는 최악의 형태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라고! 내가 그냥 어떻게 내숭 떠는지 증거 꼭 잡아야 한다고 했지? 이거 보고도 또 아니라고 해봐. 그럼 그 눈알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할 거니까. 이게 다 뭐야? 설마 누나 우리 집사람 미행한 거야?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증거 확실하게 해서 가져온 거지. 카페며 수영장이며 호텔이며 뭐 아주 곳곳에 싸돌아다닌 거 보이지? 그런데 어쩌나? 같이 붙어있는 남자가 우리 호구 동생이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내숭 떤다고 할 때부터 주의했어야지. 이 바보야. 누나가 제게 건넨 사진들이며 보이는 남자의 정체는 제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아내의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죠. 저는 누나가 건넨 사진으로가 아니라 제 두 눈으로 둘의 불륜 사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사랑하던 아내가 왜 동창을 몰래 만나고 돌아다니는 건지, 헬스며 요가며 쇼핑이며 많은 지출을 했던 게 둘이 신나게 즐기느라 그랬던 건지 확인을 해야 했죠. 저는 하루 날을 잡아 아내를 몰래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나의 말대로 카페에서 아내와 동창이 점심시간에 만남을 가지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죠. 잠깐 헬스장 로비에서 쉬고 있다는 거짓말을 듣자 더 추궁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곧장 카페 테이블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던 아내와 동창의 앞으로 가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내가 사색이 되어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것과는 달리 아내의 동창은 놀라긴 했어도 태연한 표정이더군요. 아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십니까? 교양 있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미행까지 하시고. 대체 우리 아내랑 무슨 사이야, 너? 너 바른 대로 다 말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니까 빨리 말해. 친구끼리 카페도 못 옵니까? 남들 들으면 무슨 모텔이라도 간 줄 알겠네. 이게 뚫린 입이라고 뻔뻔하게 자꾸 짓거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자, 응?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고, 제발. 나한테 무슨 일인지 다 설명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당신 이 남자랑 바람핀 거 맞지? 나 다 알고 왔다고. 그동안 나랑 가족들한테 임신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 기만하고 있었어? 아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페 쪽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저희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자신들의 신분이 형사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그렇게 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경찰에 신고할 일인가 놀라던 중 형사들이 붙잡은 것은 놀랍게도 아내의 동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를 오랫동안 협박해왔던 것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서까지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야, 네가 날 신고해? 내가 혼자 죽을 줄 알아? 나랑 만나면서 수술 몇 번이나 했으면서 뭔 자격으로 날 신고하냐고. 아, 이것 좀 놓으라고.
형사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동창이 내뱉은 말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니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대답을 요구하자 아내의 입에서는 감춰뒀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고 철없던 시절 동창과 사귀면서 되풀이됐던 몇 번의 중절. 병원에 난임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던 날 아내는 사실 자신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동창 역시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가족들을 속이며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척 해왔던 것을 알게 됐고요. 결국 동창은 그날로부터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편한 때에 불러내어 비싼 옷이며 물건을 구매하는 것부터 온갖 착취를 다 했다더군요. 결국 협박을 견디다 못해 뒤늦게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여보, 믿어줘. 그래도 나 그 사람이랑 선 넘을 일은 결코 없었어. 다 옛날 일이고 정말 당신 모르게 이 일 처리하고 싶어서 숨겼던 거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세월이 아깝다.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마음 아파했던 날들이 허무할 지경이야. 당신 알잖아. 내가 며느리로 인정받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무서우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 더 얘기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자. 알았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그래, 당신도 얼른 나 같은 여잔 버리고 새로 시작해.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내는 저의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해줬습니다. 누나에게는 바람이 아니라 난임으로 고민하던 간호사 친구를 자주 만난 것이라 둘러댔고요. 가족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면 사실 이를 솔직하게 알리기도 쉽지가 않은 형편이네요.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이혼 도장을 찍는 것 역시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였지만 과거의 문제와 저를 속여왔던 일이 겹치고 보니 그 어떤 선택이건 쉽지가 않네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